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짐 채노스의 블룸버그 인터뷰, 이걸 중심으로 테슬라 가치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왜 시장은 테슬라를 이렇게 높게 보는데 채노스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테슬라의 현재 주가, 과연 이게 미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논쟁거리죠. 채노스는 일단 테슬라 주가가 지금 $300 넘잖아요. 이게 순수 자동차 사업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주당 한 $30, $40?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거죠. 와, 그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갭은? 그게 바로 시장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이제 로보택시,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택시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 기대감이군요. 하지만 채노스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여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현재 가치가 설명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이 평가는 확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인 거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네요. 그런데 미래 기술 기대감 말고도 채너스가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테슬라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 바로 정부 정책. 이게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채노스가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화려한 기술 뒤에 사실은 정부 정책이라는 어떤 조용한 동반자가 있는데 만약 이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조용한 동반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받는 EV 세금 공제, 그 $7,500짜리요. 이것도 크고요. 그리고 테슬라 수익의 꽤 중요한 부분인데 GEV 배출권 판매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아, GEV 배출권이요? 네, 이게 탄소 배출 없는 차를 팔면 얻는 일종의 크레딧인데 다른 회사들이 이걸 사가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축소되거나 좀 변경되면 테슬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한 영향이라 IRA 크레딧이나 태양광 관련 정책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솔라시티 관련 크레딧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 자체만큼이나 이 정책적 지원이 현재 테슬라 가치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로보택시 상용화 약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채노스는 상당히 비판적이죠. 네, 아주 회의적입니다. 오스틴에서 목격된 로보택시 뒤에 지원 차량이랑 운전자가 따라붙었다. 이런 이야기는 글쎄요, 이게 현재 기술 수준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채노스는 바로 그 점을 꼬집는 거죠. 테슬라가 10년째 완전 자율주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레벨 2면 운전자가 계속 주의해야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운전자 개입이 필수적인 단계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채노스는 한 2030년쯤 되면 레벨 4나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의 크루즈 컨트롤이나 ABS처럼 아주 평범한 표준 기능이 될 거라고 예측해요. 표준 기능이요? 잠깐만요. 그게 상품화된다는 예측이 현실화되면 그럼 테슬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프리미엄, 이거 상당 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채노스가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테슬라만의 어떤 독점적인 기술 우위, 이게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로보택시 사업 모델 자체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해요. 비용 측면에서요. 비용 측면이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죠? 초기 개발 비용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도 엄청나겠지만 예를 들어 안전 문제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2중, 3중의 안전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 그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그 막대한 보험 비용,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아, 그러네요. 마치 자동차 에어백처럼요. 처음엔 고급 옵션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본 사양이 된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안전 시스템 비용도 결국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 구현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비용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 채노스는 테슬라의 현재 가치가 크게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는 거네요.
첫째는 미래 기술, 특히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 그리고 둘째는 현재 테슬라에게 유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죠. 설령 구현된다 해도 나중에는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정책 지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수다. 이런 거죠. 이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채노스의 예측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에는 보편화되고 뭐랄까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게 된다면요. 그때 테슬라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기술 외의 다른 해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